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해서 어 가장 이제 처음 유저 인터페이스나 혹은 이제 처음 세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프로그램인 건 뭐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 앱 스토어 맥 앱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학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온 캠퍼스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로로 구비를 해 놓으시면 한 번 구매해 놓으면은 평생 업데이트를 지원하니까요. 어 구매할 수 있는 경로에 따라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를 처음에 이렇게 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처음에 딱 뜨게 됩니다. 오픈 라이브러리, 그래서 which library would you like to open 이렇게 뜨는데,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그 프리미어 프로나 뭐 에디우스, 그다음에 뭐 아비드의 뭐 미디어 컴포저와는 다르게요. 프로젝트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작업 파일 따로 뭐 그 동영상 파일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통째 폴더째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편집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로직 파이널 컷 프로 이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용량을 차지를 하겠죠. 또 더군다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덱을 사실상 애플 프로레스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H264로 작업을 한 파일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뭐 다른 뭐 AVI 코덱이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더라도 무조건 여기 올 때는 프로레스로 인코딩이 돼야 됩니다. 매개 코더다 보니까 용량 대비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영상 업계에서 거의 표준으로 쓰였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용량 대비 굉장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수정할 수 있는 여력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상 파일 있죠. 그거를 라이브러리에 옮겨올 때 다 컨버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264나 H265 같이 어 기존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코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제 어차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컨버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라이브러리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어디다 만들 것인지 표기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메모리가 512기가다 보니까, SSD 용량이 512기가다 보니까 별로 저장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따로 외장 하드나 외장 SSD를 꽂아 주셔야겠죠. 먼저 물리적으로 외장 하드나 외장 SSD, 특히나 이제 외장 SSD를 추천을 드려요. 그거를 미리 맥에다가 꽂으신 상태에서 뭐 맥 프로를 쓰시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워낙에 용량이 어 큰 하드를 쓰시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을 거고. 자, 일단 먼저 로케이트 가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데스크탑, 그러니까 맥에 내장 메모리로 대부분 디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드실 때, 물론 이제 내장 용량이 충분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 같은 동영상 파일이더라도, 그러니까 H264나 H265 또는 AVI로 압축 형태로 된 코덱을 이용해서 파일이 만들어졌더라도 이게 프로레스로 바꾸게 되면 용량이 뻥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장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또 저장하실 때도 애초에 라이브러리를 외장에다가 저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딱히 꽂아 놓은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이 라이브러리 자체가 하나의 폴더, 거대한 폴더이기 때문에 굳이 뭐 폴더를 안 만들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폴더를 만드실 때는 이제 뭐 리비전 관리나 혹은 아예 폴더째로 이제 옮길 때 유용하겠죠. 저는 그냥 여기 데스크탑에다가 언타이틀드라는 이름 말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겠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최종 날짜보다는 최초로 만든 날짜, 그다음에 영상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프로젝트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널 컷 프로의 기본적인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맥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깔려 있는 아이무비와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시작하기. 자, 신규 생성 누르게 되면 영상 되면 크게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무비가 파이널 컷이 이제 10 버전으로 오면서 약간 별명이 생긴 게 아이무비 프로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기능상 차이가 디테일한 차이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뭐 물론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외장 코덱을 지원을 해서 외장 코덱으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레스 코덱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설정 가셔서 사실 여기서 설정해 줘야 될 게 따로 없기는 한데요. 특히 이제 인텔 맥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장 그 GPU를 사용을 하게 되시죠. 그쵸? 그렇게 되면 플레이백 가시면 렌더 쉐어 GPU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뭐 15인치 이렇게 외장 달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AMD 라데온 GPU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그 맥북 에어나 뭐 맥북 프로 뭐 14인치나 13인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3인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요게 인텔 내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게 그 내가 외장을 쓰고 있다 하면은 외장 GPU로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요번에 M1 나온 걸 쓰게 되면 사실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인텔 맥을 쓰시는 분들 중에 외장 그 썬더볼트로 연결을 eGPU라 그래서 따로 eGPU 그 독을 구매를 하셔서 썬더볼트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맥 내장으로 아마 잡혀 있을 건데요. 요거를 외장으로 변경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외장으로 써도 AMD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자동으로 잡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GPU 설정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스탠다드, 뭐 모디파이, 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용량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되면 미디어. 예, 미디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어, 파일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모션 컨텐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펙트라 해가지고 다양한 효과, 그 다음에 전환되는 효과들 요런 것들을 이제 내장을 사용하게 되면 상관이
뜻인데 어 외장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인제 따로 저장이 되거든요. 고게 또 용량을 더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모션을 이용을 해서 따로 작업을 하셔서 불러온다. 그럴 때 여기서 인제 용량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봐야 되는데요. 모션은 그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치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에 이제 2D 모션을 줄 때 사용하는 그런 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애프터 이펙트가 워낙에 업계 표준이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보통 이제 파이널 컷이랑 이제 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 뭐 약간 마이너하지만 사용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모션에서 작업을 해서 그 파일을 그 익스포트하게 되면 파이널 컷 이펙트 이런 것도 만드시게끔 또 되어 있죠. 이렇게 어 여기서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파이널 컷에서 불러오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니면은 모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다가 사용을 할 때 여기 모션 컨텐트 에 저장이 됩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렌더할 때 필요로 하는 프리셋이나 혹은 뭐 썸네일 이미지, 또 그 오디오 웨이브 폼, 그 요 높낮이, 그러니까 소리에서 높낮이, 음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 주는 파형 파일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음악 파일 말고 그 파형을 만들어서 표시해 주는 그런 파일들이 여기에 캐시로 저장이 되고요. 백업 같은 경우는 리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다가 튕겼어요. 그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의 개념이 없고요. 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뭔가를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딱 바뀌어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고거에 그 저장 그 리비전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뭐 하다가 에러가 생겨서 튕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만약에 그러다가 뭐 튕겼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백업본으로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솔리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파일들 있죠. 파일들을 어 링크를 시켜 놓는 거예요. 링크를 시켜 놓게 되는데, 콘솔리데이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링크된 파일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자동으로 다 전체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최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뭐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미디어 파일이 라이브러리에 보통 저장이 되게 되는데,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 그 렌더팜이라고 그래서요. 그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도 클 뿐더러 이게 그 권한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파일 유출의 우려 때문에 파편화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경로를 지정을 해서 어떤 파일은 어디에, 어떤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그 리비전에 따라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는 그 링크, 다른 이제 메모리에 링크되어 있는 그 파일을 하나의 그 프로젝터로 저장할 때 보통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콘솔리데이트, 그 모션 컨텐츠의 그 콘솔리데이트도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토리지 로케이션스 해서 모디파이 세팅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드시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임포트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콘솔리데이트 할 때 또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게 되면 미디어는 어디에 저장을 하고, 모션 컨텐츠는 어디에 저장을 하고, 캐시는 어디에. 자, 요게 다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모두 다 그 기본 설정이 있죠. 지금 미디어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안에, 모션 컨텐츠는 어디에, 요거를 다 하나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따로 그
영상만을 위한 스토리지가 따로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미디어는 어느 외장 하드에, 뭐 모션 콘텐츠는 어느 외장 하드에, 또는 라이브러리 전체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모션 템플릿 폴더 같은 경우는 보통 내장 메모리를 가리키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장 메모리 용량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션 파일 일부러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랜덤팜에 그 전송하는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 라이브러리에 바로 저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캐시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 배치를 해놔도 얘가 다른 위치에 배치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백업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컷 백업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리비전이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내장 메모리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뭐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백업만을 위한 외장 하드를 만드셔서 저장하셔도 되고 두나 세이브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눌러 놓고요. 자, 모디파이 들어가서 여기 되면은 change the color processing setting for level test projec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HDR을 지원을 합니다. 네, HDR을 지원을 하는데 그뭐 럿을 먹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HDR 컨텐츠에 럿을 먹이게 됐을 때 뭐 왜곡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파이널 컷에서 그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럿이나 또는 이제 HDR 그 프로세싱을 다른 기능으로 할 것인가, 다른 기능,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HDR을 사용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HDR 컨텐츠 중에 그 와이드 가못을 사용하는 HDR 아니면 사실 선택하실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볼게요. 자, 지금 라이브러리, 이,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내가 만든다 하면은 아바타라는 영화를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체 폴더를 만든 셈이 되고요. 요것만 만들었다고 해서 편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벤트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은 날짜로 표시가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요 이벤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장면 있죠. 장면별로 편집을 달리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씬을 하나의 그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면별로 뭐 씬 넘버 A, 씬 넘버 B 이런 식으로 따로 장면별로 편집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작업으로 보통 그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별로 내가 편집을 하고자 할 때 요거 프로젝트 그 이벤트 만드셔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날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촬영 날짜나 편집 날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 하나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이제 크리에이트 뉴 누르니까 비디오 set based on first video clip properties 이렇게 돼 있고요. 미디어를 처음에 불러오면 그 변환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옵션이 뜨게 돼요. 이제 그럴 때 그 옵션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오디오 앤드 렌더링 하면 프로레스 자둘둘 이렇게 돼 있고요. 커스텀 세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 맞는 포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080p로 돼 있고 내가 4K로 한다 그러면 4K로 바꾸시면 되고요.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60으로 코덱을 보통은 이제 4둘도 HQ를 많이 쓰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효율도 좋고 저장된 데이터도 많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그만큼 커지겠죠. 대신에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디테일이 조금 더 증가가 될 테고요. 아니면은
사둘들 저장 그러니까 압축하지 않은 완전한 로우 형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걸 지원을 하면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둘들 그냥 놓고 쓰겠습니다. 자, 샘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갈수록 고음질, 밑으로 갈수록 저음질이고요. 48K가 이제 기본 형태다. 스탠다드로 사용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라운드, 내가 만약에 뭐 돌비 애트모스 같은 음악 파일을 받아서 여기다 던지고 싶다 하면은 서라운드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스테레오로 선택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 옆에 이미 있다고 떴네요. 저는 그럼 날짜를 바꿔서 20일 해놓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별로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되고요. 자,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여기 있고 여기도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장면별로 뭐 편집할 수 있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편집해서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1번 씬의 버전 A 1번 뭐 이런 식으로 고 요 같은 경우는 2번 씬의 버전 1번 뭐 해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2번 씬의 뭐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저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파이널 컷을 처음에 키고 세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테스트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불러올 때 어떻게 컨버트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이제 불러와서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